그날 아침 서울의 고급 로펌 회의실에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평온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폭풍 전야였다. 어머니 최선희 여사의 유언이 발표되려는 순간이었다. 나는 김지은, 32살, 강남의 대형 로펌에서 기업 변호사로 일하며 나름의 자리를 잡은 여자였다. 맞은편에 앉은 오빠 박민호와 그의 아내 이수진은 눈물을 훔치는 척 손수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연기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속이 메스꺼웠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나흘째였다. 변호사 한성준 씨가 헛기침을 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입을 열었다. 최선희 여사의 유산 총액은 약 100억 원입니다. 이는 강남 아파트, 제주 별장, 각종 투자 자산, 그리고 보석 컬렉션을 포함합니다.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보석 컬렉션은 30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최 여사의 안목이 뛰어나서 희귀한 작품들이 많아요. 오빠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한 변호사가 나를 보며 대답했다. 보석 컬렉션 전체를 김지은 씨에게 유증합니다. 부동산과 현금 자산은 남매가 반씩 나눕니다.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전체 보석을? 그건 유산의 3분의 1이잖아요. 지은이는 보석도 안 끼고 사는 애인데 수진이 가식적인 걱정을 보태며 말했다. 어머님께서 말년에 정신이 흐려지셨나 봐요. 지은이가 워낙 실용적이라서. 어쩌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표정을 유지했다. 법정에서 배운 기술이었다. 어머니의 정신은 완벽하셨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오빠가 나를 노려보았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봐. 너 싱글의 일만 하는데 그 보석이 왜 필요해? 우리는 아이들이 있잖아. 대학 등록금, 미래를 생각해야 해. 아이들. 어머니를 3번밖에 본 적 없는 애들,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수진의 손톱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불공평해. 우리는 부산에 살아서 거리가 멀었어. 부산. 서울에서 KTX로 1시간 거리잖아. 한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계속 진행할까요? 오빠가 벌떡 일어났다. 이건 실수야. 어머니가 공평하게 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야? 지은이가 말년에 자주 방문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거지. 말년. 어머니가 죽어가는 동안 난 매일 병원에 있었어. 오빠는 사업 거래나 휴가 쇼핑하느라 바빴나 봐. 오빠의 얼굴이 붉어졌다. 수진이 그의 팔을 잡아챘다. 한 변호사님, 유언 검토를 요청합니다. 어머님의 정신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자녀 중 하나에게 이렇게 치우친 건 이상하잖아요. 그들의 위협이 명확했다. 유언을 이에 제기할 작정이었다. 한 변호사가 말했다. 유언은 6개월 전에 증인 여러 명 앞에서 갱신되었고 주치의가 정신명확성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오빠가 이를 갈며 말했다. 6개월 전. 지은이가 방문 빈도를 늘린 시기잖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이제 끝난 거죠? 장례 비용은 제가 혼자 냈으니 나머지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문을 나서며 수진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지은아, 가족끼리 해결하자. 법원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쇠약한 어머님을 조종했다는 소문 나면 안 좋잖아. 나는 돌아보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맞아. 소문 나면 안 좋지요. 내 목소리에 담긴 위협을 그들은 아직 몰랐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들의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상관없었다. 어머니는 이 싸움을 오래전부터 준비시켜 주셨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보석의 의미를 다시 떠올렸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이었다. 내가 7살 때 가족 속 고독을 처음 느꼈다. 오빠는 15,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회사에서 인턴처럼 일했다. 부모님은 박 인베스트먼트를 키우느라 바빴고 저녁 식사는 사업 이야기뿐이었다. 나는 대부분 가정부 아주머니와 먹었고 그녀가 떠난 후로는 배달 음식으로 때웠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는 달랐다. 어머니 선희와 나만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천마가 아닌 선희로 불리길 원했다. 그게 더 젊고 친구 같아 그녀의 서재에서 보석을 꺼내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사파이어 브로치는 조선시대 후궁이 궁을 탈출하며 팔아넘긴 거야?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파리에서 산 물건이지. 이 진주 목걸이는 한국전쟁 생존자가 남편에게 받은 선물이야. 모두 죽을 줄 알았는데 매년 하나씩 모아 살아남은 세월을 새겼어. 그 이야기들은 아마 과장된 거였지만 관심에 굶주린 아이에게는 보물이었다. 선희는 나와 앉아 품질, 장인 정신, 가치를 가르쳤다. 가격과 가치를 혼동하지 마, 지은아. 가장 비싼 게 가장 소중한 건 아니야. 그녀가 보여준 낡은 금 로켓은 200만 원도 안 나갈 텐데 이게 제일 소중해. 내가 태어난 날 사진이야. 작고 완벽했던 너, 그 기억이 지금 가슴을 찔렀다. 정말 소중했다면 왜 나를 자주 혼자 두었을까? 왜 회사 미팅을 학교 연극보다 우선했지? 생일 저녁 대신 자선 파티를 선택했지? 법대에서 배운 후에야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동시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선희는 물건으로, 일요일 오후로 가치를 가르침으로 사랑을 표현했다. 췌장암 사기 진단 후 모든 게 변했다. 오빠는 꽃을 보냈고 수지는 카드를 보냈다. 아버지는 2년 전 골프장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 나는 로펌의 김씨로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으로 갔다. 우리는 둘 다 그녀가 낫지 않을 걸 알았다. 마지막 6개월, 매일 저녁 병실에서 의료기기와 백합 향기 속에 있었다. 그녀가 싫어하는 간호사 불평에도 백합을 고집했다. 보석 하나씩 가져오라 하며 속삭였다. 이 에메랄드 반지, 내 아버지가 결혼기념일을 3번 잊었을 때 산 거야. 투자라 속였지만 사실 갑옷이었어. 돈보다 추억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 추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왜 이걸 말씀하세요? 내가 물었다. 이게 진짜 무엇인지 알아야 해. 그냥 보석이 아니야. 내가 시간 대신 물건을 선택한 순간들, 외모 대신 진실성을 포기한 후회야. 하지만 너는 매주 일요일 왔지? 들어줬어. 날 봤어. 성공한 최선희가 아닌 깨진 이야기를 모으는 여자를. 2주 전 변호사를 불렀다. 내가 나가려 하자 그녀가 잡았다. 보석은 지은이에게. 민호는 충분히 받을 거야. 부동산 반, 돈 반 하지만 보석은 그녀 거야.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해. 민호는 돈으로 볼 거야. 수지는 보험 감정서로. 하지만 너는 이야기를 봐. 내가 남기는 무게를 알아. 그날 약속을 받았다. 그들이 올 거야, 지은아. 보석을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 모녀의 유일한 솔직한 대화를 지키는 거야. 각 보석은 고백, 사과, 바빠서 쓰지 못한 러브레터야. 사흘 후 컬렉션 전체를 병실로 가져오라 하셨다. 각 보석을 만지며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루비 초커는 아버지의 척불륜 발견 후 산 거, 진주 팔찌는 내 첫 학교 연극에 차고 온 유일한 날, 결혼 티아라는 팔고 싶었지만 못 팔았던 것, 내가 조종했다고 할 거야. 하지만 진실은 내가 날 받고 사랑했어.
바빠서 못한 관계를 병으로 만회한 거지? 어머니는 낡은 로켓을 쥐고 돌아가셨다. 이제 내 아파트에서 옷장 뒤 안전금고를 열었다. 각 보석이 벨벳 상자에 어머니 글씨로 가치가 아닌 이야기를 적은 카드와 함께 30억 원. 하지만 40년간 행복을 사려던 여자의 심장이었다. 오빠 부부는 유산으로 받지만 나는 아직 뛰는 심장을 안아준 유일한 사람에게 주어진 심장이었다. 첫 공격은 유언 공개 일주일 후 왔다. 집에서 서류 검토 중 패럴리걸 문자, 이메일 확인하세요. 이에 제기 서류였다. 오빠 부부가 유명 변호사를 고용, 가족 유물 보존 우려로 자산 동결 신청. 번역, 내가 팔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며 소송 준비. 20분 후 오빠 전화. 지은아, 이건 개인적이지 않아. 소송은 개인적이지 않나? 어머니 유산 보호하려는 거야? 수진이 이상한 걸 봤어. 어머니 카드 명세서에 비싼 저녁 식사, 의심스럽네 웃음이 나왔다. 그건 어머니가 삼킬 수 있는 유일한 음식, 필의 수프 60만 원이었다. 뭐 원해? 보석 셋으로 나누자. 너, 나, 아이들 교육 신탁. 모두 이득이야. 어머니가 바란 건? 죽어가는 사람은 비이성적일 수 있어? 마지막 주에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착각하셨잖아. 거짓말이었다. 어머니는 끝까지 명확했다. 그는 서류를 테스트 중이었다. 끈을게. 생각해봐. 30억에 30%도 많아. 강제 영향 증명 안 하게의 전화를 끊고 법대 친구 사라 현 유산 전문 변호사 내게 전화. 얼마나 나빠? 낚시 중이야. 하지만 그 변호사 이기거나 합에 유도할 때만 맡아. 뭔가 있나 봐.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오빠는 어릴 적 내 할로윈 사탕 훔치고 내가 먹었다고 우기던 놈이었다. 가스라이팅의 달인. 다음 날 수진이 내 사무실에 왔다. 샤넬 슈트, 눈물 자국 없는 메이크업. 여자 대 여자로 이야기하자 커피숍에서 그녀가 말했다. 민호는 모르게 왔어. 또 거짓말.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 변호사가 내 방문 기록 조사했어. 병원 주차장 로그, 마지막 2달 매일 같이? 간호사 노트에 서류 사인 가져왔다고. 문 닫고 혼자 몇 시간씩 있었다고. 읽어주고, 이야기하고, 딸이었어. 다른 해석, 쇠약한 어머님을 가족에서 격리하고 유언 조작. 너희가 스스로 격리했지? 마지막 방문 언제야? 그녀가 무시했다. 내 재정 상황도 알아?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빚 유혹적이었겠네. 손이 떨렸다. 빚은 있지만 연봉 2억 필요 없었어. 어머니가 필요했다. 제안이 뭐야? 간단. 로켓은 내가 가져. 감상적 가치 있지? 소액 몇 개 더, 2억쯤. 나머지는 청산의 상속법대로 나눠. 민호가 장남으로 정당한 목. 장남. 가족이 있어서. 아이들이 할머니 유산 받을 권리 있어? 할머니 믿을 네임도 모르는 애들,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항상 선희 어머님께 집착했지? 건강하지 않아. 나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읽었다. 각 보석 카드, 루비 초커, 불륜 후의 갑옷. 진주 팔찌, 유일한 연극 참석. 로켓, 진짜 사랑. 다음 날, 오빠의 다음 수, 노인 학대 신고. 경찰이 내 집을 방문, 어머니 약물과다 의심. 증거 없어 끝났지만 심리적 압박이었다. 나는 반격 준비. 사라와 함께 증인 모으기 시작. 주치의, 간호사,
어머니가 고용한 정신과 의사. 어머니는 6개월 전 모든 걸 녹화했다. 유언 녹화, 오빠의 의사 압박 통화, 가족 신탁 도둑질 증거.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오빠 부부는 어머니 침해 주장. 하지만 우리의 증거, 녹화 비디오, 어머니가 말했다. 민호와 수진이 도전할 거야. 내가 그들의 움직임을 기록했어. 지은아, 너는 내 손을 잡아줬어. 민호는 바빴지? 이 보석은 실수야. 사람 대신 물건 선택한 내 삶, 너는 이야기를 지켜. 법정이 조용해졌다. 수진이 폭발. 조작이야. 판사가 침묵, 외쳤다. 나는 진술. 나는 탐욕쟁이가 아니야. 그냥 어머니 사랑한 딸, 오빠는 돈이 가족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칠 거야. 오빠를 보며. 반으로 나눌 수 있었어. 하지만 다 원했지? 이제 아무것도 없어. 판사는 유언 인정. 오빠 부부의 사기 증인 조작 혐의. 보험 사기 증거도 제출. 오빠의 변호사가 물러났다. 법정 후 판사가 나에게 편지 건네. 어머니의 메모, 민호가 예상대로 했다면 지은이에게 전해. 강하게 서서 자랑스러워. 보석이 유산하냐. 내 강함이야. 승리는 공허했다. 보석 지켰지만 오빠 파괴했다. 어머니 계획대로. 마지막 청문회, 언론으로 가득. 오빠 부부 테이블, 거짓 제국 붕괴. 사라가 비디오 재생. 어머니, 나는 최선희, 암으로 죽어가지만 정신 맑아. 민호, 내 의사 압박보험 사기 신탁 절도 증거 있어. 지은아, 이건 책임이야. 여자들의 생존 이야기 지켜. 오빠가 무너졌다. 수진이 소리쳤다. 지은이가 돈으로 매수했어. 판사, 증인 조작 인정. 사라는 보험 사기 증거 제출. 판사, 유언 인정. 형사 고발. 나는 발언. 보석으로 최선희 여성 역사 재단 설립. 각 보석의 가격 아닌 이야기 붙여. 로켓만 지킬게. 나머지 기부, 오빠 부부, 합의. 연락 금지, 유언 인정, 법정 나서며 살아. 어머니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알아. 모든 걸 계획하셨어. 나 지키려 오빠 파괴까지? 6개월 후,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식. 보석 전시, 이야기와 함께. 사파이어, 후궁 생존. 진주, 전쟁 후 회복. 티아라, 관벽의 대가. 오빠 혼자 왔다. 지은아, 아름다워. 접근 금지. 이제 봐, 같이 말고 가격만 봤어. 어머니가 날 알았어. 로프 주신 거지. 이 그는 떠났다. 재판 앞두고. 갈라 끝, 연설. 어머니 보석은 여자들의 생존. 진짜 유산은 교훈, 가족은 혈연 아냐. 나타나는 사람. 사랑은 죽음도 이겨. 5억 모금, 여성 쉼터로. 로켓 만지며, 엄마, 빛나게 할게. 보석은 빛났지만 우리 이야기가 제일 소중했다. 어머니 사랑이 죽음 넘어 보호한, 오빠 파괴로 증명된